우리가 대한민국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21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왔나요? 자,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입니다. 총 128분이시죠? 강예빈, 강윤석, 가가은님부터 여기 허예빈, 홍은미, 황인영, 황현진님.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자기 이름을 찾아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반크와 이 청주 고인세험과 함께하는 전 세계에 우리 직지야 한국 문화의 홍보대사를 알리는 역사의 한순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또 해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글로벌 한국 문화의 홍보대사 21기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우리 활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와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자 활동했었던 이 독립운동가의 뜻을 계승해서 21세기 전 세계에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리고 지키는 문화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가 꿈꾸었던 바로 문화대국 대한민국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역사의 중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이자 바로 세계 속의 문화대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의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가 홍보 책임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문화 홍보를 책임지는 분이다 그러면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의 어떤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나요?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습니다. 너무나 홍보할 게 많죠. 자,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전 세계인들한테 홍보할 기회가 5분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제가 한번 만약 저한테 전 세계 80억 세계인들한테 한국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유산을 홍보하고자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80억 세계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을 홍보하고 싶은지 그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요, 보여드려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기적의 나라, 저력의 나라.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릴 것이다.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에 남북 간 이념 대립에 이제는 전쟁까지 하는 이 나라가 제발로 서기를 바라느니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바라겠다. 하지만 이 나라는 세계 2차 대전 후 독립한 80여 개 나라 중에서 유럽연합 수준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성장. 2019년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로서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만 가입되는 3050 클럽 가입.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서구 선진국이 30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발전, 민주화를 불과 반세기 만에 성취한 이 나라의 역사는 현대 인류 역사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라의 성취는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오랜 역사의 토양 위에 자라난 저력이라고. 전통의 나라, 창조의 나라. 이 나라는 5,000년의 역사 속에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여러 번 등장하는 전통의 나라. 대한민국 이전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조 이전 고려왕조 500년, 고려왕조 이전 통일신라 1000년, 통일신라 이전 고구려 700년, 백제 700년, 기원전 2333년, 이 나라 최초 왕국 고조선의 꿈, 홍익인간, 세계를 변화시키는 나라. 이 나라는 유구한 전통의 역사 속에서 세계 유일의 창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1377년 금속 활자로 만든 책 직지,
이 나라는 1000년 동안 인류를 바꾼 가장 위대한 발명으로 꼽히는 금속 활자를 서양보다 먼저 창조해 책을 인쇄하고 보급. 1443년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 세종대왕. 자신의 백성을 사랑해서 직접 문자를 창조.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적인 창조물로 평가받는 이 나라의 문자는 오늘날 이 나라가 정보통신 대국이 되는데 기여. 대륙의 나라, 해양의 나라. 100년 전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이 나라는 제국주의 침략, 식민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반도라는 이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 나라는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부군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세상을 향해 솟구쳐 올라가는 이 나라의 힘찬 기운을 볼 수 있다고. 반도 국가였던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서양 문명의 중심인 그리스와 로마가 창조되었듯이 반도 국가였던 이 나라에서 아시아 중심 국가가 창조될 것이라고. 이 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아시아의 중심, 동북아의 관문, 전 세계 모든 이들과 꿈과 우정을 나누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적의 나라, 저력의 나라, 전통의 나라, 창조의 나라, 대륙의 나라, 해양의 나라. 이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적의 나라, 저력의 나라, 그리고 전통의 나라, 창조의 나라, 그리고 해양의 나라, 대륙의 나라. 저는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상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전 세계인들한테 여러분들이 국가홍보 책임지라고 그랬으면 어떤 내용으로 홍보하고 싶은지 같이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우리들은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 꿈꾸었던 나라를 완성하는 문화유산 독립운동가라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100년 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와 비슷한 나이 10대, 20대 청년들이 군인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전 세계에 가짜뉴스를 뿌렸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이 도와주기 위해서 지배한 거다, 침략하는 거다. 그리고 한국은 문화가 없다, 역사가 없다,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우월한 문화가 한국을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전 세계 가짜뉴스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교 권리를 일본한테 빼앗기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우리 힘으로 홍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1905년 바로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나라 외교관이 없어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홍보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때 전 세계인들은 일본이 전하는 가짜 뉴스만 받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 1907년이죠. 외신기자 맥키지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정규군이 아니라 한 10대, 20대들로 보이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서양인들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면 군인이 아니니까요. 정규 군인도 아니라서 훈련도 잘 못 받았을 테니까요. 그때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때 답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이렇게 어차피 죽을 걸 알면서도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외신기자는 충격받았습니다.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여기서 세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바로 의병들이 가졌던 영롱한 눈초리,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 그리고 동포들한테 전하는 100년 지난 저희한테도 전하는 애국심.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21세기 의병으로서 영롱한 눈초리를 100년 전에 의병이 자기 역사의 무대 앞에 주어진 외국 기자 맥킨지한테 보여준 것처럼 영롱한 눈초리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죽음이 앞두다 할지라도 정말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해서 당당한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애국심.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100년 전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우리가 우리 문화 역사를 전 세계에 알렸던 그 애국심을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의병들 사진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 옆자리에 액자에 보이지 않는 21세기 의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말로 전 세계 우리 역사 문화를 우리 의지로 당당히 홍보하는 의병입니다. 동일하게 1907년이죠. 고종황제가 네덜란드 국제회의장에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하라고 청년 3명을 파견했습니다. 바로 이상선, 이전, 이휘종이죠. 근데 일본의 방해로 또 네덜란드 국제회의장에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입장이 불허가 됐습니다. 그때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국제회의장에서 당당하게 무대에서 연설한 건 아니겠지만 무대 밖에서 길거리에서 이들한테 실패가 아니죠. 바로 무대 밖 길거리 밖에서 외국인들한테 찾아가서 일본의 침략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바로 이렇게 신문 1면에 당당하게 소개되었습니다. 비록 국제회의장에서 처음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국제회의장 밖에서 외국인들한테 한 명 한 명 다가가서 했던 그 열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일을 시도하든 간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해그 특사처럼 바로 무대 밖에서 길거리에서라도 자기 뜻을 완수할 수 있는 이런 임무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100년 전 우리 해그 특사가 오늘날 한류스타 같습니다. 오늘 한류스타가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의 어떤 젊은이의 꿈과 열정을 전파하듯이 동일하게 100년 해그 특사도 당시에 시대상에서 가장 우리한테 필요했던 일본의 침략을 전세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알렸던 활동을 했던 그분들 또한 오늘날 한류스타 못지 않을까요? 그래서 미국 타임지에 우리 방탄소년단이 신문 1면에 등장하더라고요. 그때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라는 신문 1면에 등장했던 해그 특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바로 타임지에 한국 대표로 했던 그분들처럼 우리 해그 특사 또한 한류스타 아닐까요? 그래서 이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바로 우리 이제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우리 해그 특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그 특사가 지금 태어났으면 방탄소년단 BTS 못지않게 전 세계에서 자기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 요새 블랙핑크가 엄청 인기 있죠. 블랙핑크 또한 음악 분야의 최고의 잡지에서 표지물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순간 1917년 맥킨지라는 외신 기자한테 우리나라 열정과 의지를 알렸던 의병들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나이지만 떠올라 보니까 나라 망하려고 그래요. 나라를 외국 침략으로부터 구할 수가 없다면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의병들이라고 하면 지금 태어났으면 블랙핑크 못지않게 전 세계에 본인의 꿈을 전파해서 이렇게 신문 1면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래서 의병을 바로 롤링스톤지의 1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블랙핑크 또한 100년 전 신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의병 또한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 아닐까요? 그런 의병과 한류스타 그리고 해그 특사 한류스타의 모습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볼까요?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이렇게 100년 전 우리 의병도 그리고 헤이그 특사도 당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세게 홍보했었습니다. 오늘날 한류스타랑 전 똑같다 보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역사 한류스타는 바로 의병과 헤이그 특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사 속에서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도 외국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처음이 아닙니다. 바로 100년 전에 가장 우리나라가 힘들었을 때, 외국의 침략에 의해서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강한 자의 편이 들지 않고 바로 우리 한국 편이 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 함께 전 세계에 홍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머 할버트 박사입니다. 이분은 1880년도에 한국에 교사로 왔었습니다. 영어 교사로. 영어 교사로 왔다가 이제 한글을 알게 되었고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을 공부하니까 한국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역사를 공부했는데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하면서 한국이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야만국이다, 이렇게 한국 역사를 비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 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호머 할버트죠. 그래서 한국을 세계에 소개하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기고문을 발행해서 뉴욕타임즈라든지 해외 외신에 홍보를 했을까요? 지금 한국이 세계 경제 대국이라서 한류 팬이 2억 명이라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100년 전에는 한국 편을 드는 것이 자기 출세를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한국 편을 드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고 이게 세계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해서 이렇게 가장 한국이 힘들었던 시간에 한국을 가장 세계에 빛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 세계 홍보하는 일을 도와왔습니다. 또 특히 이분은 해외에서 한국 역사 문화가 잘못되어 있거나 일본의 홍보로 잘못된 내용이 실려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항의사항 보냈고 싸워서 이 내용을 바꾸고자 활동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학자가 한국을 난쟁이라고 비하하면은 한국을 난쟁이라고 비한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올바른 역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방크 차원에서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전세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걸 저렇게 해외 역사 문화를 홍보했던 부분과 해외 한국 오류를 시험했던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의 활동 모습을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례,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기 일평생을 바로 100년 전 한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한국 편에 들어서 한국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특히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책을 쓰고 또 영자로 기고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늘날 어떤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번 발대식에 참여한 외국인 또한 바로 호모 헐버트의 뜻을 계승한 21세기 호모 헐버트 아닐까요? 자, 제가 여러분 또 한 번 소개해 줄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이지만 100년 전 한국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반도라서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건 운명적이다. 지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건 숙명이다. 조선인들은 스스로 나라를 개혁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한국이 반도라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전 세계에 왜곡된 역사인식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10대들한테도 홍보했습니다. 이때 당시 지리교사였던 김교신은 자기의 지리적 지식을 가지고 통쾌하게 그 사실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반도라서 일본의 식민지라고, 반도라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반도라서 스스로 나라 개혁할 수 없다고? 그러면 서구의 반도국가였던 로마와 그리스는 로마 또한 반도였지만 로마 문명을 창조했고, 그리스 또한 반도였지만 그리스 문명을 창조했다고.
서구의 문명에 시작했던 로마와 그리스가 서구의 문명을 찰나게 꽃피웠듯이 우리 아시아에서 한국 또한 바로 이탈리아와 그리스처럼 아시아 문명을 창조할 거라고, 세계 문명을 바꿀 거라고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요,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 6대주 나가는 항구라고.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라고.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전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 위치라고. 이렇게 김교시 선생님께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아래 꿈을 이뤄가는 한국인들에게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세계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키자고. 이런 김교시 선생님의 제자였던 수업에서 이분의 영감을 받았고 이분에 의해서 용기를 받았던 분이 바로 194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송기정입니다. 이 송기정 선수 같은 위대한 분이 있었기 전에 바로 그분한테 꿈을 준 우리는 김교신 교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분의 꿈을 담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의병 사진입니다. 나라가 힘들었을 때, 나라가 외국에 침입받았을 때 정규 군인이 아니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의병, 여러분과 같은 나이입니다. 자, 21세기 의병인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온 편지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두 아이 엄마입니다. 요즘 한류 열풍으로 미국에서 한국 책을 읽는 것이 수업 시간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오랜 지배를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동해는 일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류 열풍으로 이제 교과서에 한국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책을 이제 구입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였는데 그 책에서 우리나라 역사가 올바르게 소개되지 않고 있어서 막막해서 한국에 대한 책을 보여달라고 저한테 편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에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어? 중국의 역사에다가 일본의 지배가 되었잖아. 그래서 제가 직접 한국 역사 알려주려고 검색해 봤는데 해외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정말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후에 식민지가 되었다 적혀 있는 거예요. 호주의 유학 상승입니다. 세계지리 과목 시간에 충격받았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나와 있었어요. 시험 문제로. 우린 동해지만 해외 교과서에는 일본어라고 해야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 교과서 볼까요? 이렇게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인데요. 주어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소개하는 미국 교과서에서는 주어가 중국이에요. 일본을 소개하는 미국 교과서도 주어가 일본인데 한국을 소개하는 미국 교과서는 주어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주어 자리를 뺏긴 거죠. 강복이 되었고 오늘 한류 열풍 시대인데도 불구하고도 바로 100년 전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의지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널리 홍보된 내용이 퍼져 있어서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잘못되어 있는 것도 분노하겠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During the Tang Dynasty, 중국 당나라 시기에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중국 당나라 시대에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대요. 클로니, 식민지가.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식민지, 중국 당나라 때 한국이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 그리고 1910년도 일본이 합병.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 과거서부터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식민지하는 것은 한국에 도와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역사의식을 전 세계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침략이 아니라 보호해준 거다, 도와준 거다라는 이 잘못된 역사의식이 바로 오늘날에도 해외 교과서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한국의 중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해외 교과서입니다. 한국이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일본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해라고 쓰면 틀려요. 자, 이런 교과서를 본 사람들이 훗날 학자가 되고 장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어서 캐나다 정부기관에서 소개하는 한국사 내용이에요.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고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그 중국의 지배는 1910년도 러시아 일본과 전쟁으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 단 두 줄을 요약해버려요. 옥스퍼드 교과서예요. 고대 한국,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을 중국의 영토라고 표기합니다. 또 저희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과서 40권을 분석해 보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중국의 만리장성을 우리 한반도 평양까지 넣어버렸어요. 원래 만리장성은 중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중국을 소개할 때 하고 있는데 중국 또한 만리장성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때는 북괴너페, 즉 산해관이 만리장성의 끝이라고 소개했는데 30년 동안에 중국이 끊임없이 그걸 홍보해서 지금은 고구려 영토였던 그리고 지금 북한의 영토였던 우리 지금 평양까지도 중국의 역사라고 영토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향후에 북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평양을 북한 전체가 다 과거의 중국 역사였다고 이렇게 전세계 선포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 일본이 100년 전에 홍보했던 그 내용이 퍼져 있듯이 오늘날 중국이 전세계에 잘못된 역사가 퍼진 내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해외 박물관에서 이렇게 한국이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한국이 중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홍보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그 씨름이 일본 수모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한복을 일본 기본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또 중국이 지금 우리 한복을 중국의 한복이라고 하고 있고 김치를 또한 중국 김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한국의 홍보가 안 되고 있고 한류, 즉 대중문화 한류가 홍보되어 있는 거지 한류가 한국 역사 문화 아닌 거죠. 그 역사 문화는 100년 전에 전 세계에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그때 홍보에서 내용이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해외 웹사이트 내용이고 교과서라는 내용인데요. 한국은 전체 역사 통해서 해외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고려사에 낀 세로 불렀고 세호가 되었다. 한국이 왜 고려사에 낀 세로인지 설명해 보시오. 한국은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다. 그래서 고려 등 사이에 세호도 터진다는 말처럼 한국이 왜 세호라는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오랫동안 일본, 중국에 낀 고려사에 낀 세호였지만 오늘날은 경제 발전으로 중요한 세호가 되었대요. 역사 홍보되지 않으니까 일본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낀 세호가 되었고 중국과 일본은 고려가 되었고 또 우리는 오늘날 경제 발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중요한 세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호입니까? 우리는 세호가 아닙니다. 저는 세계인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호가 아니라고. 우리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당신들이 말하는 거대한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 일본과 중국이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로서 21세기 아시아에 어떤 위험을 가할 때 우리는 일본과 중국을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받아가서 넓은 마음으로 문화 대국으로 우리는 그들을 올바른 길 인도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고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왜 잘못되어 있을까요? 바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전 세계에 침략 합력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문화에 왜곡된 부분 홍보했어요. 그 내용이 광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이 전쟁이 일어났고 또 가난 시절에 우리가 우리 역사 문화를 세계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날 해외 교과서에 퍼졌고 또 오늘날은 인터넷 퍼지고 오늘날에는 SNS로 퍼지고 챗GPT라는 AI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유명한 출판사인데요. 중국을 소개할 때는 중국의 찬란한 문화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일본 소개할 때도 일본의 찬란한 문화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한국을 소개할 때는 다 하나 강아지를 집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왜 강아지냐고. 해종대왕도 있고 우리 지치도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강아지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강아지가 아니라고. 바로 중국을 소개하는 거라고. 중국은 이렇게 찬란한 역사 문화가 많아서 중국을 영토에 다 넣기 뭐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한국 땅에 바로 중국의 문화에서 넣어버린 거라고. 바로 이 강아지는 중국의 강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너희는 무시할 게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아예 소개해주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강아지가 있으면 우리나라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그래서 마침 요즘에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들 한국 알기 원하니 당신들이 보내준 자료 가지고 이 강아지 대신해서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홍보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면 세계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의해서 홍보 내용이 전파가 돼요. 세계인들이 한국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올바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제대로 알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문화대국 홍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한류 열풍이 2억 명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몰라서 맥킨즈라는 사람 그리고 호모 알버트 사람이 우리나라를 도왔지만 지금 맥킨즈, 호모 알버트 같은 사람이 2억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2억 명 한류 팬들한테 바로 한류, BTS와 블랙핑크를 알고 있는 한류를 우리 찬란한 역사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직지를 홍보하고 있고요, 한글 홍보하고 있고 해종대왕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교과서에 웹사이트에 직지가 안 돼 있으면 직지를 등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복이 안 들어가 있으면 한복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렇게 유명한 사전에서 방크 회원이 한복을 새롭게 등재했어요. 옥스퍼드에서 한복이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 중국이 한복이 중국의 유산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찰나에서 재빨리 먼저 옥스퍼드의 한복을 소개했고 그 결과 한복이 등재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바로 우리 한류 스타를 발굴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류 스타가 BTS나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한류 스타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방크는 직지를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라고 뽑고 있습니다. 왜 직지일까요? 한국에는 석굴암, 청자, 훈민정음 수많은 유산이 있는데 방크는 왜 직지를 더욱더 강조해서 홍보할까요? 첫 번째, 직지는 전 세계인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한국의 창조적인 문화유산 홍보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 세계 교과서에 직지와 유사한, 직지가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만든 거잖아요. 동일하게 금속활자 만들었던 것 중에서 독일의 쿠텐베르크가 정말 유명해요, 여러분. 근데 그 유명한 쿠텐베르크가 해외 모든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쿠텐베르크 금속활자가 전 세계 최초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금속활자로 되어 있는 쿠텐베르크가 잘못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쿠텐베르크의 내용에 대해서 건의해서 당신들 말한 쿠텐베르크 내용이 잘못되어 있다고, 쿠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서서 우리 한국에 직지가 있다고 이러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쿠텐베르크 옆자리에 직지를 전파시키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즉 직지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효과적인 거죠. 우리 한글도 유명하지만 한글은 해외 교과서에 잘 소개 안 되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널리, 특히 서양에서 널리 홍보되어 있던 그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쿠텐베르크가 있으니까 쿠텐베르크 옆자리에서 쿠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섰던 걸 소개하면서 우리의 창조적 역사 문화를 홍보하는 전략을 방크 쓰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가 방크 회원들 활동으로 수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 쿠텐베르크 옆자리에 직지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해외 교과서에 잘못된 거 시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바로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등재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와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쿠텐베르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옆자리에 우리 직지를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이죠. 이렇게 방크 회원들이 해외 주요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쿠텐베르크 옆자리에 직지를 얻습니다. 둘째, 직지는 세계 역사에서 한국을 무시할 수 있는 편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역사를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100년 전 일본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퍼졌기 때문이죠. 한국은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일본의 집이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퍼져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걸 홍보해야지만 그 이미지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직지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의 속국가 식민지 역사를 알고 있어서 독창적으로 뛰어난 문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서양인들한테 너희 나라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이 직지가 구텐베르크가 있는데, 구텐베르크 하면은 세계의 독창적이고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핵심인데, 바로 직지가 바로 전 세계 최초로 너희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게 평가하는 금속활자 기술을 만든 책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초로 세계 문명의 기여기 때문에 바로 독창적인 나라다. 그래서 세계인들한테 남의 나라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문화를 수용한 나라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창조했던 금속활자를 개발했던 나라라고 함으로 인해서 바로 편견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나라 방크는 해외에서 서구에 있던 청년들이 방크에서 일하러 오면 직접 소개했는데요. 그때 서양인의 반응이 이거였어요. 금속활자 발명은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이 그 중요한 발명을 최초로 창조했다는 걸 듣고 충격받았다고. 왜 이 중요한 것을 서구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든지 자기는 안타깝다고. 그래서 모든 서구 위대한 것은 서구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모든 위대한 것 중에서 또 한국에 위대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 금속활자는 바로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효과적으로 등재할 수 있고, 또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정체성을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받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문화를 창조해서 전파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직지가 바로 세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한류 스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으로 방크 청년이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구텐베르크 옆자리에 교과서 사이트에 우리 직지를 등재했습니다. 바로 직지가 구텐베르크보다 더 먼저 금속활자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새롭게 등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도 활동했습니다. 저도 해외 백화점 사이트에서 직지가 소개 안 됐길래 그 사이트에서 직지를 알린 다음에 직지 넣어달라고, 직지를 너희 사이트에 알리는 것이 바로 전 세계인들한테 올바른 지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해외 교과서나 해외 웹사이트에 이렇게 직지가 발행되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답변 왔습니다. 당신이 직지를 알려주어서 우리는 직지 홍보했지만 직지를 알렸던 당신 또한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당신들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직지를 홍보하니까 직지의 창조적인 문화유산이 저한테도 스며들어서 저 또한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한국 역사 문화를 알리는 활동이 멋진 활동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청년이 직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알려주니까 직지가 정말 위대하다고 직지를 알리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홍보를 만들었습니다. 또 영국 청년들도 직지에 대해서 배워서 그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 청년이 지금 직지가 프랑스에 있는데 직지를 이제 프랑스에 있지만 잘 몰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직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이 브리테니커라는 유명한 백화점 사이트에 직지가 안 되어 있어서 직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시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웹사이트, 교과서 다양한 곳에 구텐베르크를 검색해 보세요. 구텐베르크 다 나와 있거든요. 구텐베르크 검색되어 있는데 그 내용 속에서 직지가 안 들어가 있으면 직지에 대해 넣어달라고 한번 건의해 보세요. 그 내용 결과 중학교 학생이 해외 교육 사이트에서 직지를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발행한 교과서의 직지를 이렇게 대학생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박물관에 직지가 안 되어 있길래 방크 청년이 직지를 건의해서 등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교육 사이트에서도 직지를 알리니까 직지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보내준 홍보 자료를 받았겠죠? 직지가 소개가 안 된다고 해 산타하지 말고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직지를 홍보하고, 또 요즘 국내에도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리고 SNS로 수많은 세계인들한테 직접 홍보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류 팬이 2억 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 세계인들한테 K-드라마, K-팝, K-뮤직 이런 걸 통해서 관심 있는 여인들한테 바로 우리 고려시대의 한류 스타가 직지였다고. 그러면서 직지를 통해서 우리 한글 또는 우리 문화유산,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창조를 알리는데 직지가 그 시발점이 되고 직지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면 도움되겠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제가 처음 보여줬었죠. 해외 정부 사이트에서 한국이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로만 되어 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권유한 결과 이렇게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니까 전 세계인들이 한국 역사를 알게 되었고, 역사를 아니까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고쳐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새롭게 등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이 끊임없이 정복당한 역사였다.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1910년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코리아 이즈 뷰티풀 랜드 인 더 파이스트 대대적 롱 앤 리치 히스토리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전 이제 여러분 활동으로 이 서세스브 컨퀘스트, 롱 도미네이트, 끊임없이 전복당한 역사, 지배받는 역사가 뷰티풀, 아름답고 롱, 유구하고 리치, 찬란한 이 역사로 바뀐 것처럼 이제 한국이 왜 아름다운지, 왜 유구한지, 왜 찬란한지 이 두 줄이 세 줄로, 네 줄로, 한 페이지로, 10페이지로 이렇게 전 세계 역사에서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올바른 내용을 반영하고 한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되고 100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 꿈꾸었던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게 아닐까요? 바로 100년 전에는 나라가 침략당했을 때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도왔죠. 바로 맥킨즈랑 호말마타도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한국을 도와왔습니다. 그런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2억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2억 명 한류 팬들한테 여러분들이 바로 21세기 의병이 되어서 21세기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더 나아가 21세기 대한민국 홍보대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대에 앞장서서 주인공이 되길 바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 속에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전 여러분들과 함께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대한민국 속에서 바로 100년 전 우리 독립운동가가 꾸었던 그 그림을 다시 우리가 지금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이 서구사회의 문명을 꽃피웠던 그리스 로마처럼 한국이 아시아 시대, 아시아 문명을 창조하고 아시아 문명을 위대하게 도약시켜서 전 세계인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문화 대국 대한민국을 하기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한 달 후에 모든 분들이 반드시 미션 완수해서 방크로부터 문화 대사 임명제 받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